안녕하세요. 저널 미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논문은 크로닉한 신경양리학적 그리고 포트 스티뮬레이션 작이 가능한 와이어리스 옵토플루이딕 브레인 프로브입니다. 이 논문은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 실렸으며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문은 카이스트 정재훈 교수님 연구팀에서 나왔는데요. 정재훈 교수님은 카이스트 전자공학과에 계시며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종류의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논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전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비보 신경양리학과 옵토제네틱 스티뮬레이션은 신경회로를 해독하기 위해 널리 쓰이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인터페이스로는 깨어있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연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전통적으로 프로브를 이용하여 약물을 주입하려면 금속 캐뉼라가 필요했습니다. 강성이 높은 금속 캐뉼라는 뇌 조직에 손상과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선 연결된 디바이스들은 동물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마취되지 않고 깨어있으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물들을 연구해보고자 다양한 무선 기술들을 이용하는 신경 인터페이스들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주로 적외선이나 RF 기술을 이용한 것이 많았는데요. 이는 작동 범위가 좁고 가시선 핸디캡이 있으며 여러 마리 동물들 사이에서 타겟 선택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시선 핸디캡이란 적외선과 같은 무선 기술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제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적외선 통신을 이용하는 경우에 장치를 제어하는 스마트폰과 장치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제어 가능하고 무선으로 작동하는 소프트 옵토플루이딕 뉴럴 프로브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새로운 프로브에는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약물 카트리지를 교체하며 크로닉하게 약물을 주입할 수 있다. 둘째, 약물 주입과 빛 자극을 동시에 해줄 수 있다. 셋째, 스마트폰으로 제어 가능하며 BLE 모듈을 이용한다. 이 프로브는 4개까지 다른 약물들을 따로 동시에 주입해 줄 수 있으며 파장이 다른 2가지 종류의 빛도 동시에 가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100m 거리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던 가시선 핸디캡이 없습니다. 블루투스 신호는 벽이나 유리,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질을 통과할 정도로 신호 투과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블루투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과 디바이스 사이에 장애물이 있어도 안정적인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디바이스의 제작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크게 피메일 어댑터와 메일 약물 카트리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피메일 어댑터는 약물을 전달하는 미세 유체 레이어와 광 자극을 위한 마이크로 LED를 통합하여 만듭니다. 마이크로 플루이딕 레이어는 PMDMS를 사용하는 소프트 리소그래피 기술을 이용하여 만듭니다. 이렇게 완성된 레이어들은 접착제로 붙여 완성합니다. 메일 약물 카트리지는 약물 증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분 투과율이 낮은 COP라는 물질로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COP 저장소 내벽에 페럴린 필름까지 코팅하여 약물의 증발을 최소화합니다. 우측에 보시는 그림은 약물 카트리지에 PDMS 뚜껑을 닫아서 저장해 둘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앞서 제작한 구성품들을 조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위쪽에 피메일 어댑터, 그리고 아래쪽에 약물 카트리지를 두고 홈에 맞추어 두 개의 디바이스를 결합합니다. 이쪽에 보시는 그림은 결합하는 모습을 실제로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아래에 보시는 것이 디바이스 결합 과정인데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빨간색 플루이드가 저장된 메일 카트리지를 보여줍니다. 스마트폰으로 채널 중에 하나를 활성화하여 여기 옆에 보시면 카트리지 기둥의 끝부분에 배출된 플루이드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메일 카트리지와 피메일 어댑터를 결합한 모습입니다. 피메일 어댑터의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을 통해서 액체가 방출됨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플루이드 딜리버리와 포토 스티뮬레이션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LED가 통합된 프로브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파란색과 주황색 마이크로 LED를 독립적으로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주는 프로브 시스템입니다. 우측 사진은 디바이스를 조립하는 사진인데요. 두 개의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해주고 폴리이미드 테이프로 배터리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PCB 전원 단자를 배터리에 연결하고 약물이 담긴 카트리지를 PCB 히터 케이블에 연결합니다. 피메일 어댑터는 케이스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피메일 어댑터와 카트리지를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사용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시 분리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약물 카트리지를 삽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왼쪽에는 디바이스를 뇌의 목표 부위에 삽입한 후에 유체를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용된 카트리지는 제거해 줄 수 있고 새로운 카트리지를 다시 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삽입된 프로브는 다시 빼거나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뇌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태로 새로운 카트리지를 넣어 또다시 약물을 주입해 줄 수 있으며 광 자극 역시 동시에 해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초록색,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의 다른 염료들이 담긴 카트리지를 바꾸어 가며 같은 부위에 플루이드를 주입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뇌 조직과 유사한 0.6% 아가로즈 젤을 이용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그림은 이 장치를 실제 쥐가 머리에 삽입한 모습입니다. 이 장치를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1번은 교체 가능한 약물 카트리지, 그리고 2번은 소프트한 옵토플루이딕 프로브, 3번은 블루투스 모듈, 그리고 4번은 리튬 배터리입니다. 여기서는 열 펌프를 사용한 유체 전달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물 카트리지 아래에 히터가 존재했는데요. 히터가 켜지면 이 폴리머가 약물 카트리지 쪽으로 열 팽창되면서 유체를 미세 유체 프로브 쪽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프로브를 따라 이동한 유체가 바깥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가운데 그림은 T는 0초일 때 히터를 활성화시킨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이 전도되는 것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측 그림은 히터가 0초에 켜진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체가 물속으로 주입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t가 7초일 때부터 물속으로 유체가 주입되고 있습니다. 약물을 주입하고 빛으로 자극을 주는 이러한 과정들은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이 실제로 제작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스크린샷인데요. 잘 보시면 버튼 몇 개를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동물에게 약물을 주입해 주거나 빛으로 자극을 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선으로 쉽게 액세스가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마리의 동물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동물만 선택적으로 자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신호의 간섭이나 교란이 거의 없어 거의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출력들은 사용자가 각자의 목적과 편의에 맞게 프로그래밍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들은 블루투스 통신만이 장점을 보여주는데요. 우선 이 그림은 잘 보시면 스마트폰과 장치 사이에 벽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문을 사이에 두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장치를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그림에서는 기존 무선 기술들의 한계였던 제한된 거리를 극복한 모습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롱텀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 장기간 실험을 위해서는 면역 반응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디바이스 이식 수술 후 1주, 2주, 그리고 4주차에 활성화된 마이크로글리아를 녹색으로 아스트로사이트를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형광사진을 촬영한 결과입니다. 마이크로글리아란 중추신경계의 면역세포로 손상된 뇌 조직을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술 후 1주차에는 마이크로글리아가 다소 활성화되어 어큐트한 상처를 복구하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이 점차 회복되어 마이크로글리아가 감소합니다. 아스트로사이트는 신경교세포로 글리알 흉터를 생성합니다. 3주차에 진하게 나타나는 아스트로사이트가 바로 신경교 흉터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흰색 점선은 프로브로 인한 병변 조직을 나타냅니다. 면역 반응은 기존의 프로브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조직의 손상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디바이스는 장기간 이식에도 적합하다는 결과입니다. 중뇌 부위에 VTA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보상과 동기부여 그리고 움직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영역에 있는 뮤오피오이드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운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약물을 주입한 부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변화는 양리학적 검증에 이상적이기 때문에 연구진들은 선택적 뮤오피오이드 펩타이드 작용제인 담고를 여러 번에 걸쳐서 VTA에 무선으로 주입하면서 생쥐 행동을 관찰하였습니다. 장치를 이식한 후에 4주에 걸쳐 일주일 간격으로 오픈필드 태스크를 진행하였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담고 대신 살린을 주입해준 대조군 데이터입니다. 블루투스를 통해 무선으로 VTA에 담고를 주입해준 후 1시간 동안 운동 능력을 측정한 것을 나타내는 히트맵입니다. 히트맵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쥐가 그 영역에서 더 오래 머물렀음을 의미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쥐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횟수,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쥐가 이동한 거리, 즉 운동량을 보여줍니다. 담고를 주입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횟수와 그리고 활동량이 확연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록손이라는 물질도 있는데 이 물질을 주입하면 더 이상 담고를 주입하였을 때처럼 운동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실험은 각각 다른 날에 실험을 진행한 것인데요. 각각 담고를 주입한 후에 10분 후, 그리고 다른 날에는 담고를 주입한 후 20분 후, 또 다른 날에는 담고를 주입하고 30분 후에 날록손을 투여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날록손은 담고에 의해 향상된 이 운동 능력을 다시 떨어뜨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이터가 대조군의 데이터입니다. 여기서는 4가지 색깔로 구분된 각각의 쥐가 10cm 간격으로 서로 인접한 공간에서 동시에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픈필드 태스크를 60분 동안 진행하였는데요. 이 4마리 쥐에게 쥐 BTA에 생리식염수 혹은 담고를 무선으로 주입한 시간을 나타낸 타임라인입니다. 담고를 투입한 생쥐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여기서는 각 쥐에게 언제 어떤 물질이 투여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히트맵은 각 세션의 마지막 30분 동안 움직임을 나타내는 히트맵입니다. 우측은 마지막 30분 동안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고 있고요. 잘 보시면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쥐들은 VTA에 담고를 주입한 쥐들입니다. VTA에 담고를 주입한 쥐들은 운동량이 확연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는 VTA에 생리식염수 혹은 담고를 주입한 이후 10분 간격으로 측정한 이동 거리와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횟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마우스 2와 마우스 4가 각각 담고를 주입받은 이후에 이동 거리 그리고 반대 방향 회전 횟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시에 행동하는 이런 마우스 그룹 내에서도 약물을 선택적으로 주입해 줄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행동하는 생쥐에서 무선으로 광학적 자극과 약물 주입을 결합한 실험 결과를 보여줍니다. BNST라고 하는 영역은 편도체와 시상하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는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공포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LH라고 하는 영역은 시상하부의 외측에 있으며 보상과 동기부여를 조절합니다. BNST와 LH라고 하는 부위는 가바에르직 신경회로를 통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신경회로를 활성화한다면 보상과 관련된 행동이 유도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진은 생쥐의 BNST 이 부위에 채널로놉신 바이러스 구조물을 주입하였고, LH에는 이번에 제작한 디바이스를 위치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BNST에서 LH로 이어지는 가바에르직 신경회로를 빛으로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세션은 총 60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처음 20분 동안에는 어떤 자극도 없이
기준치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20분 동안은 쥐가 특정 방에 들어갈 때마다 20Hz로 LHV에 빛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분 동안에는 가바진이라는 물질을 전 처리한 후에 이때와 같은 방식으로 빛 자극을 제공하였는데요. 여기서 가바진이라는 약물을 전 처리해주면 빛 자극을 주었을 때 발생하던 그 효과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한 표를 보시면 체널로놉신이 발현된 생쥐는 빛 자극을 받았던 방을 더 선호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바진을 투입하여 장소의 선호도를 차단한 결과 더 이상 빛 자극에 의해서 특정한 장소를 선호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 자극이 운동 활동에 따로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제작한 무선 광유체 브레인 프로브는 장기간에 걸친 약물 주입, 그리고 시간과 대상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도 있고 무선으로 빛 자극, 블루투스 무선 제어가 가능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물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